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에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7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신위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화도 회군에서 죽을 뻔한 가족을 살린 자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 또 정몽주로부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자 누굽니까? 이방원. 그렇죠.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라.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아 그럼 이방원은 이 조선 건국을 세운 공을 인정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과 아우가 직위를 받을 때 이방원만 변두리로 돌아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몽주 사례에 따른 아버지의 분노가 워낙 컸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낙인 찍힌 거죠. 이성계는요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강씨. 그렇죠. 바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강씨.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강씨는 이방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야, 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누굴 세자의 아이고 그게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빠고시죠? 예. 가게도 보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이때 신하들의 이구동성 발언.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신하들은요 강씨의 아들 이방번이 아닌 한씨의 아들 가운데 저 둘째 이방과나 조선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을 제안하면서 이성계에게 이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한 거예요. 방벌이가 좋겠소. 이런 식으로 세자를 세우신다면은 훗날 반드시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무슨 분란이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입니다. 국왕의 핏줄이고 살아있는 왕비의 소생입니다. 헌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입니까? 결국 이성계는요 신하들에게 조용히 붓과 종이를 내밉니다. 세자로 이방번의 이름을 적으라는 겁니다.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 눈치챈 한 신하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강씨의 두 번째 아들 이방석이
좋겠습니다. 왜요? 왜지? 네. 그러니까 방번의 경우에는 부인이 고려 왕씨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번을 왕으로 세자로 책봉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제거했던 왕씨 고려를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명분 있었구나. 네. 다 이유가. 결국 차기 조선의 왕이 된 세자 자리에 적장자도 아니고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도 아닌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강씨가 개입된 거예요.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은 자신과 친형들이 모두 해왔는데,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신은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씨 말고요, 또 있어요.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장성한 왕자입니다. 스승으로 모셨던 정도전과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강씨가 함께 손을 잡고 의붓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세워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몽주 사건 이후 부자 사이는 전처럼 애틋하지 않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명나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진짜 왜 그래? 명나라로 가라고요? 네, 이 당시 명나라로 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요동정벌. 비록 위화도 회군으로 물거품이 됐지만 조선이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이 명나라는 이 조선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나라가 조선에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주고받던 외교를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말 10,000마리를 바치라.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외교 횟수까지 줄어든다? 진짜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네. 그렇죠. 거의 단절. 중단이죠. 단절. 맞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성계 머릿속에 빡 떠오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에도 급제한 학식 높은 아들. 자, 그렇다면 명나라에 가서도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래니까 결국 이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답할 사람이 없다. 자신을 외면해 오던 아버지의 부탁. 이방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사실 이 왕자를 보내라는 것은요, 인지를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방원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가겠다고 한 겁니다. 명나라로 떠난 이방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수행합니다. 야. 네, 역시나. 네, 역시나 이방원입니다. 목숨을 건 명나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방원 그동안 많았던 배척에서 벗어나 조선의 중앙 정계로 쭉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아하, 이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던 중 1396년 조선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을 가장 경계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배제시켰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강씨. 그렇죠.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 이후 이방원의 상황 나아졌을까요? 그때 내가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하니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럼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정도전 일파가 호시탐탐 이방원의 정치적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방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병 혁파였습니다. 사병은요, 개인이 보유하던 병사를 얘기하는데 혁파란 낡아서 못 쓰게 된 제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이 병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병은요, 나라가 위험할 때 빠르게 나라를 지키는 수단도 됐지만 만약 역심을 품게 되면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정도전은 자신이 다스리는 중앙군 외에 왕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무력을 빼앗고 공식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도전의 뜻대로 이방원은요, 사병을 빼앗겼고 무기까지 모두 반납했습니다. 야. 정치적 고립, 무력의 해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 이방원이 생각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왕자의 난. 이방원은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을 모아 거사를 준비합니다. 1398년 8월 26일 저녁, 궁궐에서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전부터 심상찮던 아버지 이성계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으니 왕자들은 모두 궁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궁에 들어가던 도중 누군가 이방원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바로 이방원의 시종이었습니다. 지금 민씨 부인께서 이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프십니다.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궁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시종이 온 거예요. 화들짝 놀란 이방원은요, 그 길로 궁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려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한 이방원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프다던 아내가 멀쩡한 거예요. 뭐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가 아프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모아 죽이려 하니 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진짜. 야, 정도전. 와. 이방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궐에 나아가지 않겠소? 아니 더구나 여러 형들이 모두 대궐 안에 있으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소. 이방원은요, 아내의 조심하라는 말을 뒤로 한 채 경복궁으로 다시 갑니다.
왕자들이 모두 대궐에 모이자 내신은 모두 내전에 들어오되 시종은 데려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이방원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밤이 되었는데 궁궐의 등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겁니다. 쎄하다. 이방원은요, 배가 아프다면서 자리를 벗어난 다음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형들과 함께 궐을 벗어났습니다. 오. 그리고 이방원의 분노와 서름을 폭발시키는 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병혁파로 사병이며 갑옷이며 무기까지 지금 모조리 없어요. 없잖아요. 없네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숙번의 군사들이 도성에 들어왔어. 그게 정말입니까? 무기는 저한테 있습니다. 안 해? 정말이요. 예, 따라오십시오. 아, 나 대박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 어찌 이런 생각까지 해냈어. 대단하오. 대단하오. 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오. 와, 대박이다. 왕자의 난, 제일 먼저 이방원의 칼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이인자이자 그를 궁지에 몰아넣은 정적, 정도전. 바로 이렇게 이방원은요, 정도전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정도전은요, 깜짝 놀라서 이웃집으로 도망쳤지만 금세 들키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정도전은 목을 뱁니다. 이방원에게 정도전은 스승도 동지도 아닌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정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비호하던 정도전이 죽은 후 신덕왕후 강씨의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네, 왕자의 난 직후 이방원의 세력에 의해 경복궁 밖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정도전은 물론이고 강씨의 두 아들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석이 죽고 세자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자리 누가 차지했을까요? 근데 이방원이 똑똑해서 이렇게 막 서두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 형 이방과가 세자에 올랐고요. 그는 1398년 9월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됩니다. 아.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난 즉시 본인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집권 욕심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요. 거기다가 명분론에서도 밀려가지고 민심도 못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차남인 방과를 왕으로 올리게 되면 명분도 살고 차기도 도모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맞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 형도 있었잖아요. 그 형들은 있었죠. 또 어떻게 안 하지만 됐나 보네. 왕자의 난 이후 대세는 이방원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봤는데 이제는 뭐 넘어갔죠. 자, 다음 왕의 후계자로 이방원이 오를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없었을까요? 있죠. 있었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바로 위 넷째 형 이방간. 이방간. 다음 계승자는 자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로 이 이방간에 의해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와,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한 번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요, 이방원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간은 이방원에게 아주 쉽게 제압당합니다. 넷째 형까지 꺾은 이방원은요, 명실상부한 조선의 권력자로 우뚝 섭니다. 와. 이방원은 드디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에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